만약 2026년 갤럭시 S26이 전량 엑시노스를 탑재한다면 어떨까요? 이건 단순한 부품 교체가 아닙니다. 연간 8조 원 이상이 외부로 빠져나가던 비용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공하면 삼성의 모바일 이익률은 달라지고 실패하면 퀄컴 의존 구조는 더 굳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제품 발표가 아니라 삼성의 협상력과 체질이 바뀌는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이번 선택이 실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 숫자부터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현재 구조입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은 겉으로 보기엔 완성형에 가깝습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상위권, 안정적인 브랜드 인지도, 탄탄한 유통망. 그러나 이 구조 안에는 하나의 고정 비용 축이 존재합니다. 바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 의존 구조입니다. 갤럭시 S 시리즈의 연간 판매량은 약 3천만 대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플래그십 모델에 들어가는 퀄컴 스냅드래곤 AP 단가는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업계에서는 $150에서 $200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170를 적용하면 단순 계산으로 약 51억 달러, 한화 6조 7조 원 규모입니다. 여기에 폴더블 모델과 일부 고급형 라인업까지 포함하면 연간 8조 원을 넘는 금액이 외부로 지출되는 셈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 원가가 아닙니다. 모바일 사업부 영업이익과 직결되는 구조적 비용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은 이미 성장 둔화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출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는 지났고 이제는 평균 판매 단가와 원가 통제가 이익률을 좌우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연간 수조 원 규모의 고정 외부 의존 비용은 기업 체질을 제한하는 요소가 됩니다. 만약 이 구조에서 40%만 자체 칩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연간 3조 원 이상 외부 지급 비용이 줄어듭니다. 물론 내부 생산 원가가 발생하겠지만 마진 구조는 분명 달라집니다. 모바일 사업부 영업이익률이 1에서 2%포인트 개선될 경우는 단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시장은 매출 성장보다 이익 체질 개선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삼성은 지금까지 이 구조를 바꾸지 못했을까요? 핵심은 신뢰였습니다. 과거 엑시노스는 벤치마크 점수에서는 경쟁력이 있었지만 장시간 사용 시 발열과 성능 유지력에서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고사양 게임을 20에서 30분 이상 구동하면 프레임이 하락하고 발열로 인해 클럭이 제한되는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소비자 경험은 숫자보다 빠르게 퍼집니다. 엑시노스 모델은 피한다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삼성은 브랜드 신뢰를 지키기 위해 퀄컴을 선택해왔습니다. 기업은 항상 최적이 아니라 안정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환경은 과거와 다릅니다. AI 연산 수요 증가, 고성능 모바일 칩 경쟁 심화, 그리고 선단 공정 확보 전쟁까지 겹치면서 AP는 단순 부품이 아니라 전략 자산이 되었습니다. 특히 2나노 GAA 공정이 상용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설계와 생산을 동시에 가진 기업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엑시노스 2600이 거론되는 지금 삼성의 고민은 단순히 성능이 좋아졌는가가 아닙니다. 이 칩이 협상력을 바꿀 수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만약 삼성에게 현실적인 대안이 생긴다면 퀄컴과의 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량 교체가 아니라 비중 조절만으로도 협상 구도는 바뀝니다. 가격 조건, 장기 계약 구조, 공동 마케팅 비용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곧 이익 구조로 연결됩니다. 지금 우리는 단순한 신제품 루머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삼성이 의존 구조에서 선택 구조로 이동할 수 있는지 그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기점은 내년 한 해의 실적을 넘어 향후 3년간 모바일 사업부의 체질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엑시노스 2600이 실제로 대안이 되기 위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기술적 사업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조금 더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엑시노스 2600이 단순히 쓸만한 칩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삼성의 협상력을 바꾸는 카드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는 지속 성능 검증입니다. 스마트폰 AP는 벤치마크 최고 점수보다 장시간 사용 시 안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초기 5분 성능이 100이라면 30분 이후에도 8050 구중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과거 엑시노스는 이 지점에서 격차를 보였습니다. 만약 이번 세대가 성능 유지율을 경쟁사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면 소비자 인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식이 바뀌는 순간 삼성은 대안은 있다는 근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둘째는
공정 안정성, 즉 수율입니다. 2나노 GAA 공정은 구조적으로 전력 효율과 성능 향상에 유리한 설계입니다. 그러나 이론이 아니라 수율이 사업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수율이 60%에서 80%로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단위당 원가 구조는 크게 달라집니다. 안정적인 수율이 확보되면 삼성은 내부 AP 물량을 자신 있게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 원가 절감이 아니라 제조 역량을 외부 고객사에 증명하는 사례가 됩니다. 셋째는 비중 조절 전략입니다. 삼성이 당장 퀄컴을 100% 배제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플래그십 모델에서 50% 이상을 자체 칩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퀄컴 입장에서도 주요 고객의 의존도가 낮아지는 것은 부담입니다. 그 순간 가격 협상 구조는 재편됩니다. AP 단가가 10%만 조정되어도 수천억 원 단위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모바일 사업부의 구조를 다시 봐야 합니다. 스마트폰 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출하량 성장보다는 마진 관리가 핵심입니다. 삼성의 경우 플래그십 모델은 브랜드 상징이자 수익성의 중심입니다. 만약 여기서 원가 구조를 조정할 수 있다면 영업이익률은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매출이 동일해도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 시장이 가장 선호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파운드리와 연결됩니다. 엑시노스 2600이 2나노 공정에서 성공적으로 양산된다면 이는 단순한 내부 성과가 아닙니다. 글로벌 고객사 입장에서는 삼성 공정이 실사용 환경에서 검증되었다는 신호가 됩니다. 현재 AI 칩 수요 증가로 선당 공정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대체 옵션은 전략적 가치가 큽니다. 결국 이번 프로젝트의 의미는 세 갈래로 연결됩니다. 모바일 이익률 개선, 퀄컴과의 협상력 회복, 그리고 파운드리 신뢰도 상승 기술이 숫자가 체질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여기까지는 조건부 시나리오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전략이 실패할 경우 어떤 파장이 발생할지, 그리고 시장이 어떤 신호에 가장 먼저 반응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한 걸음 물러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려본 그림은 성공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언제나 기대보다 냉정하게 움직입니다. 엑시노스 2600이 협상력을 회복하는 카드가 되려면 단순히 성능이 괜찮다는 수준을 넘어야 합니다. 소비자 체감에서 논란이 사라져야 하고 초기 리뷰에서 의심이 재점화되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의 기억은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한번 형성된 인식은 숫자 하나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초기 제품 반응입니다. 스마트폰은 출시 직후 23주 동안 형성되는 여론이 중요합니다. 유튜브 리뷰, 벤치마크 비교, 발열 테스트 영상이 빠르게 확산됩니다. 만약 이번에도 발열이 문제다라는 프레임이 형성된다면 협상력 회복 시나리오는 바로 흔들립니다. 삼성은 단순히 좋은 제품이 아니라 논란이 없는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변수는 수율의 속도입니다. 2나노 공정이 안정화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초기 수율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 생산 단가가 상승하고 내부 전환 속도는 늦어집니다. 이 경우 삼성은 일부 물량을 다시 퀄컴에 의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이런 움직임을 완전 독립 실패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변수는 퀄컴의 대응 전략입니다. 협상력은 일방적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퀄컴 역시 주요 고객을 지키기 위해 가격 조정, 장기 계약 할인, 공동 마케팅 지원 등 만약 퀄컴이 전략적으로 단가를 낮춘다면 삼성의 비용 절감 효과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국 경쟁은 기술이 아니라 조건의 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시장과 투자자는 언제 이 변화를 인정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재무제표입니다. 비메모리 부문의 영업이익률이 분기별로 개선되는지, 파운드리 가동률이 올라가는지, 수주 잔고가 늘어나는지, 이 숫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 뉴스가 나와도 체질 변화로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시간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기 이벤트가 아닙니다. 최소 1년 이상의 검증 구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 글로벌 경기, 스마트폰 수요, AI 반도체 시장 환경까지 변수로 작용합니다. 외부 환경이 악화될 경우 내부 전략 효과가 희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엑시노스 전략은 고위험 고보상 구조입니다. 성공하면 이익 체질 개선과 파운드리 신뢰도 상승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얻지만 실패하면 과거의 인식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전략이 장기적으로 삼성의 기업 가치와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삼성은 정말 퀄컴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완전한 결별은 현실적인 목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벗어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가입니다. 기업의 전략은 흑백 논리가 아니라 선택지의 수로 결정됩니다.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협상력은 강해지고 협상력이 강해질수록 이익 구조는 유용해집니다. 엑시노스 2600의 진짜 의미는 단순한 성능 개선이 아닙니다. 이 칩이 일정 수준 이상의 신뢰를 확보하는 순간 삼성은 비용 구조를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퀄컴과의 관계에서도 외부 고객사와의 협상에서도 내부 사업 전략에서도 선택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선택권은 단기 뉴스가 아니라 장기 체질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사업은 이제 성장 산업이 아닙니다. 출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대는 지났고 남은 것은 마진 관리와 고부가 전략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수조 원 단위의 비용 구조를 재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영업이익률이 12%포인트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기업 가치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장은 매출 성장보다 수익의 질을 더 높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번 전략은 파운드리의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2나노 공정이 실사용 제품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면 삼성은 메모리 중심 기업에서 비메모리와 제조 역량을 동시에 갖춘 구조로 한 단계 더 이동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기업의 정체성을 넓히는 과정입니다. 물론 모든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수율 안정, 소비자 신뢰 회복, 경쟁사의 대응을 견디는 전략적 체력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면 기대는 빠르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정적인 결론을 내릴 시점이 아니라 확인해야 할 지표를 정리할 시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 가지 숫자를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비메모리 영업이익률의 변화, 파운드리 수주 확대, 그리고 갤럭시 S26 초기 반응, 이 신호들이 맞물릴 때 비로소 이번 시도가 체질 변화로 이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번 이야기는 칩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앞으로의 실적과 시장 반응 속에서 천천히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흥분할 필요도 과도하게 비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건을 확인하며 흐름을 읽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은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분기점을 지켜보는 시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편안한 경제학이었습니다.